협력사 대부분이 이 산재 은폐를 거의 한 90% 이상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구조가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원청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현대중공업이 3,000명을 3,000명 급여의 인력 구조 조정에 고강도 인력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공업을 갖다가 직원을 공장으로 제공한다고 아침 공장들이 노동자들 살기에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인간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대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울산 동구. 3,000명 하우슬과 100개 부스 폐지한다고 구조조정의 여파로 이곳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휘청하자 주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 죽을 지게를 우리가요. 네? 죽을 지게라. 막 이 동네가 동부 절대입니다. 사람이 있는 게 한번 보이소. 사람 있어, 사람 있어. 일로 오니겠나 절로 오니겠나 뭐 아무도 없는데 뭐 사람. 구조조정하되 뭐 임금도 뭐 삭감된다 그런 얘기 있던데 그러니까 아예 막 이제 대신데 적게 쓰는 거지. 조선소 노동자들이 내 집처럼 드나들던 공장 앞 식당은 문을 닫았다. 빈 방도 넘쳐난다. 월세 25만 원이면 보증금 없이 방 한 칸을 구할 수 있지만 좀처럼 찾는 이가 없다고 한다. 끼니 때마다 북적대던 식당. 이곳에서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던 김 씨는 2달 전 가게를 내놓았다. 어느 누가 전화 한 통 없어요. 하나도 예. 그러고 2달을 정부 지내다 돈만 버리고 이제 안 내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어제 돈 2만 원 파고 와서 2만 원. 보통 그래 파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 뭐 부대 잘 되면 한 6, 7만 원. 술 좀 팔고 이러면 한 6, 7만 원 팔아지고 안 그러면 없어요. 지난해부터 잇따라 노동자들이 떠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재활용 버리는 건물망 아주 커요. 우와, 나 그거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파. 그 작업복하고 워크하고 그다 2개를 이따 이어가지고 내놨더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최대한 6, 7명 된다 이 말이야. 그 옷이 다. 그 워크로 보기에 내 그래도만. 세상에 그 사람들 그만둬 회사 잘렸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내놨더라. 삶살이 뭐 다 내놨더라고. 작업복 했던 거 하고 워크하고 뭐 자기가 필요한 삶살이 같은 그런 거 다 내놔. 재활용을 싹 다 내놨더라고. 김 씨는 20년을 이른바 현대맨으로 살았다고 한다. 비정규직 신분이었지만 하청 노동자로서 수십 년 동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등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그의 직장이 폐업으로 사라졌다. 20년을 내가 다녔는데 청춘을 바친 곳인데 뭐 특별히 크게 뭐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일한 거 일한 만큼만 내 임금 제대로 받아가고 안에서 다치지 않고 내 동료도 주고 나가지 않는 거 이게 내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 덜 억울하겠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하청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 명의 울산 지역 조선업 사내 하청 노동자 중 한 명이다. 구조조정의 직격탄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먼저 온 것이다. 하청업체장은 일을 시키면은 원청으로 또 돈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일한 만큼 받아와야 되는데 전에 뭐 100을 받아왔다 하면은 이번 달부터는 뭐 70, 60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일거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돈이 줄어드는 거죠. 빚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금을 이제 지급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현대중공업이 하청에 지급하는 기성금의 삭감으로 인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자기네들 그 용역도 머리 숫자 들어간 대로 그대로 주면 되는데 자기네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명이 들어갔으면은 뭐 65명을 기준으로 해 그걸. 업체별로 이제 등급을 매겨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업체들은 이제 요번에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가장도 지금 다 빚쟁이 돼가지고 뭐 저거 되고 고발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노동자들이 어디 받을 데가 없는 게래. 원청은 너는 우리 직원이 아니다 내몰라라 해버리고 사장은 이제 이거 혹시나 나아지겠지 싶어 계속 뭐 팔고 대출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빚만 이제 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고의 피해자는 이제 노동자들이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로 나뉜다. 일종의 두 개의 계급인 셈. 구조조정은 밑바닥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사내 하청 노동자 수는 2014년 말과 비교해 7,700여 명이 줄었다. 2년 사이 전체 하청 노동자의 19% 정도가 직장을 잃은 것이다. 그 비율은 정규직 노동자의 6배에 이른다. 정규직처럼 몇천 명을 구조조정하고 감원할 거다라고 발표조차도 없어요. 하청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폐업을 시켜버려요. 그럼 그 업체 폐업된 그 소속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천 명이 잘려 나온 상태고.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해고의 위험뿐 아니라 생존의 위험도 무릅써야 한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중 사내 하청 노동자가 3명. 올해 37 고 노성숙 씨. 아직 미혼이었던 그는 사내 하청 노동자였다. 이 신문이 읽는 것도 안 먹어야 됐어요. 신바가 사람들과 하나 주가 눈도 깜짝. 운전석 바로 옆에 거기 안에 공간이 있는데 안에 작업자가 있는지 모르고 적혀있던 걸 드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협착이 되는 거야. 노 씨는 굴삭기 사이에 몸이 끼었다고 한다. 그는 굴삭기의 팔 역할을 하는 붕대와 본체 사이에서 작업 중이었다. 그런데 굴삭기 운전자가 노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붕대를 들어 올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성과 이윤 추구가 먼저였다. 이른바 빨리빨리 공정은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노 씨가 사망한 다음 날 또 다른 하청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청년은 27의 조선소에 와서 10년을 일했다. 지난해 팀을 이끄는 반장도 맡았다. 이 업체에서 1년만 더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희망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거의 죽음의 조선소라고 해도 다들 똑같은 입장이었으니까 틀리니까. 지금은 사망사건 나는 거에 80~90%가 비정규직이죠. 아무래도 솔직히 따지다 보면 거의 다 90%가 하청업체가 죽잖아요. 지금은 몇 명 없어. 작업부 입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봐서 저 사람이 옷이 더럽다 하면 무조건 하청업체 사람이에요. 100이면 100 하청업체 사람이고 옷이 깨끗하다 하면 무조건 정규직. 조선산업 세계 1위로 올라선 2000년 이후부터 하청 노동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모두 23명이다. 같은 기간 정규직 노동자 사망자보다 2배가량 많다. 주요 3대 조선소의 고용인원의 60% 이상이 하청 노동자다.
위험한 공정 대부분을 하청업체에 배당한다. 종일 좁은 통로에서 용접을 하고 아슬아슬한 사다리를 타야 하는 것도 이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작업이 몰리면 안전에 무감해진다. 3D 업종이라고 해야 됩니까? 더럽고 힘들고 지저분한 곳 이런 것은 이제 다 이제 외주 하청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작업하는 것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물량들을 이제 처리하는 공정이고. 지난주 늦은 오후 사고가 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다리를 크게 다쳤다. 앰뷸런스가 출동을 했을 사고가 발생될 경우에 노동작업을 바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통보를 받고 저희 현장에 최대한 빨리 현장에 가서 사고 조사를 하고 그 사고자 신원 파악을 하는 과정입니다. 죄송한데 혹시 금방 앰뷸런스 가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 그래요. 예. 노동조합 안전보건실에서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이미 병원으로 이송된 후였다. 대체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걸까? 50대 노동자는 발목 뼈 부근이 크게 망가졌다고 한다. 한 곳이 아닌 3곳이나 부러진 것이다. 상처가 난 거면 그냥 꼬매면 되는데 뼈가 부러졌거든요. 뼈가 이 비골이라고 해가지고 이 촛대뼈라고 하죠. 이거 옆에 있는 뼈가 작은 게 있는데 그게 여기 한 군데 부러지고 끝에 한 군데 부러지고 아마 로프로 치면서 여기가 좀 약간 바스라졌어요. 이 3군데 중에 한 군데만 부러졌다면 연사 있으시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해본 지가 한데 여러 군데가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뼈를 맞추고 나서 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핀을 박는다든가 뭐 와이어를 감는다든가. 사고가 난 현장을 찾았다. 떠나려는 배의 밧줄이 끊어져 맞은 것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고의 원인은 저 배 때문이잖아요. 내렸고 나가려고 이제 한쪽을 풀고 저쪽 풀고 이 풀어가다 내가 움직였던가 봐. 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고가 무서운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하청 노동자인 동선우 씨는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중 어깨를 다쳤다. 일을 시작하고 열흘 만에 사고를 당했다. 엄연히 산업재해였고 2달 후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했다. 관절경 사진 촬영. 그래서 관절경 사진 촬영을 하려면 여기다가 이제 어깨에 구멍을 뚫고 현미경을 집어넣어서 촬영하는 거예요. 수술을 했지만 최근 병이 재발했다. 어깨 관절 내 힘줄이 파열된 것이다. 그런데 올해 3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출입증 말소 통보를 받았다. 하청업체와 1년짜리 근로계약이 만료됐으니 더 이상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였다. 출입증을 반납하고 협력업체에서 퇴사를 조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으니 그렇게 알아라. 동 씨는 산재 기간에 이뤄진 일방적인 해고 통보라고 주장했다. 그의 계약 기간은 1년. 일반적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 더구나 동 씨가 속한 하청업체는 폐업된 것도 원청과의 계약이 만료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하청업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때 당시에 좀 쪽에서는 어떤 조건을 좀 제시하셨었어요? 뭐 제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분 뭐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얘기할 게 없고요. 동 씨는 현재 어깨 통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 그는 지난달 부당해고라며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황당한 거죠, 기분이. 기분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일을 하다가 다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하루아침에 부당 해고를 당한 기분은 정말 그 뭐 망극할 일이죠. 근로자 입장으로서는. 역시 조선소 안에서 산재를 당했던 정 씨. 다쳐도 힘들어도 표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지금 하청 노동자들의 처지라고 말한다. 하청 노동자들은 많고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더욱 위험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한다. 능률을 위해서 자꾸 작업을 뭐랄까 이렇게 재촉하는 거죠. 자기 받은 오더를 하루 할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남들과 비슷하게 못하면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돈을 받는데 자기 일정 양만큼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항상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몸 망가지는 거 모르고 그냥 일들을 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현대중공업 산재 사고 건수는 352건. 하지만 이 수치는 정규직 노동자의 사고 건수만 집계된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뭐 고가 점수 이런 것도 매기고 산재 이런 걸 많이 내면 아예 뭐 계약을 못하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거죠. 갑을 관계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산재 은폐가 거의 90% 되고 있고 90% 이상 되고 있고 뭐 웬만한 손가락 꼬아지고 째지고 뭐 뼈에 건강하고 이런 거는 그냥 사고 축에도 안 들어가요. 그럼 다 묻혀버리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산재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사내 하청지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해자 상담과 동영상, 사고 보고서 등을 통해 62건의 산재 은폐 의혹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산재 사고가 나면 당연히 그 업체에서 산재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이 있죠. 안전의 의무는 원래 1차 책임이 사실은 우리가 아니고 원청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만 투입될 뿐이지 말 그대로 이제 인력에 투입된 인원이지 구조물이라든지 장비 같은 거는 원청에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책임 소리가 원래 노동부에서 그걸 이제 1차 책임은 이제 현대중공업이라고 이제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과 하청업체는 서로 책임을 미뤘다. 그런데 산재 사고가 날 경우 원청에서는 안전 무죄의 시간을 산출해 하청업체에 벌점을 부과한다고 했다. 원청 쪽에서는 지금 하나의 협력업체 쪽에 벌점 주는 제도가 있나요? 산행업체 벌점 주는 제도는 있죠. 그 산재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일단은 퇴출 1순위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해요? 퇴출 1순위예요? 예. 안전을 우선시하는 작업 현장의 특성상 페널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원청의 입장. 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해서.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라 외부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닐 것 같거든요. 사망 시 몇 점이라든지 산재 입원 시 몇 점이라든지 좀 구체적인 기준이 있긴 있는 건가요?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어서 그걸 저희가 외부에 좀 공개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원청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책이랍시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재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업체와는 앞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다든가 벌점을 주겠다든가 그 담당 임원이나 관리자들에게 징계를 하겠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산재 사망사고야 은폐가 불가능하지만 일상적인 산재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은폐하도록 유도하는 오히려 그런 대책이다. 취재 중 제작진이 입수한 문서. 이것은 하청업체 대표와 산재 사고를 당한 사내 하청 노동자와의 합의 각서다. 하청업체 대표는 공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산재를 은폐하는 대가로 700만 원을 제안하고 있다.
합의서에 의하면 하청 노동자는 산재 사고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업체 대표가 하청 노동자에게 첫 회에 건넨 50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 이것이 과연 생존의 위협을 감수한 노동의 대가인 것일까? 지난 2년 사이 현대중공업에서만 7,000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남은 이들도 구조조정 미명하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다. 경기 불황의 고통은 가장 밑바닥 하청 노동자들에게 먼저 오고 있다. 정규직에게 칼이 들어온 정도면요, 하청은 다 잘렸다고 봐요. 거의 한 70% 정도를 하청으로 만들어 놓고 하청은 그냥 계약 해지하면 되거든요. 이건 해고가 아니야. 계약 해지. 그러면 이미 70%는 항상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인력을 껴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런 땅 짚고 헤엄치기가 어딨어. 어느 나라가 이미 70% 정도는 항상 구조조정할 수 있다.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 잔 마시던 밤 털컥 기계 소리 귓가에 남아 하늘 보았네. 잘린 손가락 묶고 오던 밤 서른 눈물 흘리던 밤 피 묻은 작업복에 지나간 내 청춘이 서럽구나. 지쳐진 내 몸 쓴 소주에 달래며 고향 두고 떠나오던 날 어머님 생각하며 술에 취해 터먹 손 묻은 산을 헤매어 다녔다. 터벅터벅 잔소주에 취해 헤매어 다녔다. 터벅터벅 잔소주에 취해